안녕하세요. 아티클마테선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알리바바의 마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인 잘 아시죠? 한때 중국 재산 순위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가였는데요. 지난해 말 알리페이가 속해 있는 엔트그룹의 상장이 취소되면서 그의 행방도 묘연해지고 지금은 은둔의 삶을 살 정도로 추락했다고 합니다. 엔트그룹의 상장이 취소된 건 그 직전에 있었던 한 강연에서 중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중국 중앙은행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가 중국 정부에 밉보였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가 이렇게 추락하게 된 건 단순 그 사건 하나만이 아니라 지난 몇 년간 쌓여왔던 다양한 히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길래 중국 최대의 기업가가 이렇게 나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지난 8월 21일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아티클이고요. 표지 사진을 보면 잘 나가던 마윈이 중국 공산당에게 덜미가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 들어가기 전에 작년 말 엔트그룹의 상장 취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면 이미 그 당시 이 소식에 대한 뉴스가 많이 있었는데요. 사상 최대 규모의 IPO로 주목받았던 엔트그룹의 상장이 상장 하루를 앞두고 돌연 취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직전에 있었던 한 강연에서 중국 중앙은행이 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거의 전당포와 다를 바 없다 이런 독설을 내뿜었는데요. 이러한 발언 때문인지 중국 정부는 엔트그룹의 상장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상장을 하루 전에 전격 취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장이 취소된 것뿐만 아니라 마윈의 행방도 묘연해졌는데요. 그래서 한때는 실종설까지 나돌았다가 몇 달 후에 잠시 온라인 행사에서 얼굴을 비추면서 생사는 확인되었고 그리고 또 몇 달이 지나 오프라인 행사에도 나타났는데 이전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이렇게 마윈이 추락하게 된 이유가 초기에는 마윈이 중국이 서구를 따라잡기 위한 기술적 혁신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면서 제거되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가 중국 공산당의 위협이 된다는 건 지난 몇 년간 계속적으로 워닝 사인이 있었고 이러한 몇 년간의 워닝 사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윈이 지속적으로 미국의 기업가처럼 행세하면서 그러한 모습들이 중국 공산당의 눈에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 엔트그룹 상장 취소는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의 직접적인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공산당의 중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는 알리바바로만 끝나지 않았죠. 그 이후에도 각종 규제가 이어졌고 일부 기업의 대표들은 알아서 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중국 재산순위 3위에 랭크되어 있던 핀두오두오 그룹의 창업자가 은퇴를 하겠다는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틱톡이라는 SNS 앱을 소유한 바이트댄스의 창업자인 장이밍도 은퇴 준비를 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바이트댄스의 기업을 위해서는 자신이 중국 당국의 눈에 띄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이트댄스 그룹 자체도 증권업에 진출하려고 했던 계획을 전격 취소했고요. 그리고 바로 얼마 전에는 중국의 우버라고 하는 디디추싱이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는데요. 그 직후에 중국 당국에서 디디추싱에 규제가 들어가 앱스토어에서 해당 앱이 삭제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사건 때문에 바로 며칠 전에 상장하면서 대박을 쳤던 디디추싱의 주식이 급락하고 최근에는 디디추싱이 이 중국 정부의 압박 때문에 다시 상장 폐지를 검토 중이라는 기사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중국 정부의 규제가 단순히 기업에 대한 규제만 이뤄진 건 아니죠. 최근 뉴스를 보시면 중국 정부의 사교육 전면 금지 조치에 따라서 중국 사교육 시장이 휘청했던 뉴스도 보셨을 것 같고요. 또한 중국 정부에서 중국 연예인들에 대한 규제에 대한 뉴스도 보셨을 것 같고 또 바로 며칠 전에는 중국 청소년 대상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게임을 할 수 없는 규제도 발효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다시 마윈 얘기로 돌아오면요. 마윈은 요즘 골프 치고 도에 대한 책을 읽고 유화 그림을 그리고 이러면서 소일하면서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물론 이렇게 중국 정부에 밉보이면서 이렇게 은둔의 삶을 살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의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경에도 여러 번 방문하긴 했지만 그가 중국 정부와의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때가 너무 늦었다라고 한 중국 정부의 관리자는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마윈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끊임없이 혁신하고 노력했는데 억울하게 당한 거다라는 연민을 표시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반대되는 시각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성과를 공산당에게 돌렸어야 되는데 너무 자기에게 돌리면서 이러한 일을 초래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윈과 중국 정부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나쁘진 않았다고 하고요. 오히려 초기에 마윈과 중국 정부의 관계는 너무도 좋았다고 합니다.
1990년대에 이미 인터넷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사업을 시작한 마윈은 정말 열정적으로 사업을 했는데요. 일정에도 없는데 정부 관료들이 모이는 모임에 나타나서 즉석 미팅을 요청하고 그 자리에서 자신의 비전을 소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1999년에 알리바바를 창업할 당시에는 많은 관리들이 그의 열정에 대해서 높이 평가했다고 하고요. 사진에 보이는 원자바오 총리는 자신을 일컬어 마윈의 충실한 제자라는 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시진핑과의 관계도 무척 좋았다고 하는데요. 이 당시 시진핑은 저장성의 당 서기장이었는데 이 지역이 바로 알리바바의 헤드쿼터가 있던 곳이고 시진핑이 리더로 있던 이 지방정부의 관료들도 마윈을 높게 평가하고 시진핑 또한 중앙정부의 기조에 맞춰서 스타트업을 장려하는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진핑이 2007년에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서 상하이로 이동하게 될 때는 마윈을 불러서 같이 상하이에 가서 나를 도와달라고 부탁도 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마윈의 사업 방식은 그 당시 중국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모두 지키면서 사업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판단하에 약간 규제의 수면 밑에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인 간 물품 직거래를 하는 타오바오 사이트를 열었을 때에도 이렇게 개인 간 물건을 직거래하는 시스템 자체가 규제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됐을 때도 크게 개의치 않고 사업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러한 사업 방식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중국 관료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러한 경우에도 마윈은 능수능란하게 이러한 관리자들을 초대해서 회사 투어를 시킨다든지 하면서 안심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점점 확장해 가면서 마윈 자체도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고요. 이런 마윈의 2008년도의 발언을 보면 중국의 중앙은행은 정부 소유의 기업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은행의 행태가 바뀌지 않는다면 내가 이러한 은행의 행태를 바꾸겠다라는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공격적인 마윈의 행보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건 2013년에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르면서인데요. 시진핑 같은 경우는 국가 소유의 기업이 약해져선 안 되고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마윈의 행보하고는 충돌이 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마윈과 중국 정부 간의 삐걱이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2013년에 시진핑이 국가주석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데 그 다음해인 2014년에 알리바바가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하죠. 그 당시로는 뉴욕 역사상 최대 규모의 상장이었고요. 그 전에 있었던 페이스북의 상장 규모도 가뿐하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의 사업이 중국 국영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게 기분 좋게 느껴진다라는 말도 하고요. 이러한 혁신의 과정 중에 누군가가 알리페이 때문에 감옥에 가야 된다면 내가 가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강한 발언을 서슴지 않게 됩니다. 이런 와중에 중국 규제당국에서는 알리바바 그룹이 벌이고 있는 사업에 대해 점점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사용자 데이터를 얻어서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존 은행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서 있고 또 이렇게 자신들만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다 보니 중앙정부가 신용 리스크를 산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규제당국이 알리바바의 타오바오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제품들 중에 짝퉁 제품들이 많이 있다라는 내부 보고서를 준비했는데 이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알리바바에서는 중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겠다 위협하기도 하고 마윈은 직접 관계기관에 찾아가서 정식 항의도 하면서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이 보고서가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중국 상무부의 대표는 후에 인터뷰에서 당시 마윈한테 당신도 법 위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경고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는 위에바오라는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서비스는 쉽게 말하면 투자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이율이 중국 중앙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율보다 높았고 한때 이 서비스가 운영하는 펀드의 규모가 한화로 치면 280조 원 규모의 펀드인데요. 당시 기준으로 세계 최고 규모의 펀드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알리바바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면서 중국 정부에서는 우려의 시선으로 알리바바를 바라봤을 것 같은데요. 이런 알리바바의 마윈의 행보에 시진핑의 불편한 내색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은 지난 2015년에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이 당시 시진핑이 미국을 방문할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괜찮았고 그리고 세계 1위, 2위의 경제대국인 두 국가의 정상이 만난 엄청난 이벤트였는데요. 그래서 이 이벤트에서는 중국에서도 유수의 기업의 대표들이 같이 사절단으로 참석하고 미국에서도 유수의 테크 기업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는 모임이 열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중국의 대표적인 기업과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의 대표들이 만나서 모임을 가졌던 당시의 사진인데요. 이 사진을 보면 여기 마윈도 있고요. IBM, 시스코, JD.com,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링크드인,
인텔, 레노보, AMD, 에어비앤비, 바이두 엄청난 재계의 거물들이 모였는데요. 워낙 쟁쟁한 재계의 거물들이 많이 모여서 이 모임에서는 각자 한 사람당 한 3분 정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기업의 대표들이 3분 시간에 맞춰서 얘기를 하는데 이 자리에서 마윈이 10분 동안 발언을 하면서 중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 중국이 세계에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자리에서 주인공은 시진핑이 되어야 될 텐데 마윈이 10분 동안 이런 발언을 했다는 건 시진핑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나쁘고 괘씸한 일이겠죠. 지금 내가 있는데 네가 중국의 대표처럼 말해? 시진핑을 옹호하자는 건 아닌데 시진핑이 열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임뿐만 아니죠. 그 이후에도 세계 정상들과 마윈이 자주 만났는데요. 지난 2016년 5월에는 백악관에서 마윈을 비밀리에 초청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공식적인 모임이 아니어서 모임이 끝나고 나오는 마윈의 영상이 찍히고 비밀 모임이 있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당시 프랑스 대통령이었던 올랑드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엘리제궁에서도 미팅을 했었고 또 지난 2017년에는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 트럼프 타워에서 만났고 이 자리에서 트럼프는 마윈을 추켜 세우면서 정말 위대하고 위대한 기업가다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리바바 창립 18주년 행사에서는 마윈이 직접 마이클 잭슨 복장을 입고 마이클 잭슨의 곡에 맞추어서 댄스를 했는데요. 이 영상 찾아보시면 풀 영상을 보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영상 자체는 너무 촌스럽습니다. 이 영상의 줄거리는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고 그 운석이 떨어진 자리에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한 마스크를 쓴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바로 마윈입니다. 제가 짧게 편집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되게 촌스럽죠.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은 별거 아닌 영상인데요. 다른 기업도 이렇게 창립 행사를 하면서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 그렇게 흔치 않은 일은 아닌데 이미 중국 정부와 시진핑에게 밉보인 상황에선 이러한 이벤트에 담긴 의미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시진핑 입장에서는 마이클 잭슨? 팝의 황제? 네가 황제야? 이렇게 그런 생각을 했나? 아무튼 이런 것들도 중국 정부에서는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점 쌓여가는 중국 정부의 마윈에 대한 불만이 마침내 폭발하게 되면서 마윈은 일격의 펀치를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윈이 국제적으로는 점점 명성을 쌓아가고 있을 때 중국 내부에서는 그의 명성은 점점 위기에 처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아티클에 따르면 마윈이 종종 중국 정부에 이런저런 제안을 하는 서신을 보내곤 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예전에는 이러한 서신들을 보내면 활발하게 소통이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러한 서신을 보내도 거의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리페이가 점점 성장하면서 중국 사람들이 현금을 쓰지 않고 온라인으로 돈을 주고받는데요. 각 은행이 알리페이와의 직접적인 거래를 중단하고 모든 거래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 알리페이가 점점 커지면서 알리페이가 위기에 닥치면 국가금융 자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속에서도 마윈은 우리는 언제나 규제보다 한 발 앞서간다 라고 자신감을 내비쳤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마윈이지만 다음 해인 2018년에 시진핑이 중국 50대 기업가를 초청하는 행사에는 마윈은 초대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슈는 엔트그룹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하나인 후아베이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중국 규제당국에서 큰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가상신용카드로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 하고 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자산이 일반 금융기관은 현금성 디파짓을 가지고 서비스를 한다면 이 엔트그룹의 서비스는 Asset Backed Security, 자산 유동화 증권 기반으로 펀드를 운영해서 레버리지가 상당히 높았고 그래서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면 엄청난 규모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구조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서비스의 규모가 엄청 커져서 2020년에는 중국 전체 주택대출 규모의 5분의 1 수준까지 다다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윈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된 건 지난해 코로나로 많은 피해를 입은 허페이 지방에 방문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며 고생했던 의료 인력들을 위로하는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도 중국 정부는 그가 시진핑이 서야 될 자리에 자신이 섰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 격노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사실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애플의 팀 쿡이 허리케인이나 산불로 재해를 당한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 위로하고 소방대원들 위로하면서 아이폰을 제공한다든지 아이패드를 제공한다든지 그리고 피해를 입은 가정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면 아마 언론에서도 정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이러면서 칭찬을 할 거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됐든 바이든 대통령이 됐든 대통령도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러한 마윈의 행동이 시진핑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해외에서도 자기가 중국의 대표인 양 돌아다니더니 이제는 중국 내 중국 국민들 앞에서도 자신이 국가의 리더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 모습들이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의 눈에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알리바바 그룹과 마윈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 중국 규제 당국에서는 알리바바 그룹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그렇게 고운 시선으로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엔투그룹의 상장을 앞두고도 이 상장을 통해서 결국 이 그룹에 투자한 부자들이 상장을 통해서 더 큰 부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갖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미 규모가 엄청난 엔투그룹이기 때문에 이 상장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상당히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엔투그룹에 투자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이 프리젠테이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홍콩 증시에 상장하는데 이 엔투그룹이 받은 티커 번호가 688688이라고 하는데요. 이 번호도 중국에서는 6과 8이 상당히 좋은 의미의 숫자라서 이러한 번호를 할당받은 것도 결국 알리바바 그룹의 파워를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마저 중국 정부에는 눈엣 가시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엔투그룹 상장 직전에 문제의 발언이 나왔던 강연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해당 강연에서 권력자들에게 쓴소리를 하겠다는 예고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당 강연에서 마윈의 문제의 발언이 나오고 몇 시간 만에 이 마윈의 문제 발언에 대한 리포트가 올라가고 엔투그룹의 사업 구조에 문제가 많다라는 내용도 같이 담기면서 최종적으로 시진핑이 직접 상장을 취소하도록 명령하고 그래서 상장이 취소되고 이 모든 일에 대해 마윈이 본인의 책임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걸로 이 아티클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오해가 될까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국이라는 상황에서 시진핑의 입장에서 마윈의 행동들이 공산당이라는 권력에 위협적으로 느껴진 부분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다라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이는 중국의 상황에 빙의했을 때고요. 이 모든 상황이 상식적인 상황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기업이 문제가 있으면 규제를 하고 그 규제가 또 상식적인 선상에 있으면 그런 부분은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하지만 그러한 규제가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다면 또한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들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한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 그 기업의 대표는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는 것도 또 다른 한편의 의무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하고 거기에서 인기를 얻는 것 때문에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이 이렇게 대응한 건 사실 상식적인 선상에서는 잘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국 공산당이 이렇게 알리바바 한 그룹만 규제한 것이 아니라 다른 대기업도 규제하고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인권 문제도 있고 이런데요. 바로 옆 나라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점점점 억압적으로 변해가는 중국의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걱정스러운 마음도 앞서게 됩니다. 이러한 중국이 중국 내부를 계속 통제하고 그를 통해서 파워를 키워서 이제 시야를 바깥으로 돌려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할 때 특히 인접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중국의 휘두름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이 앞서는데요. 이렇게 중국의 파워가 제어되지 않을 정도로 커지는 부분은 우려가 되고 어떻게든 국제사회가 같이 잘 노력해서 좀 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고 다음번에 좋은 아티클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